제12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 간 무역 정책을 자국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협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했던 제수 딜레마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유무역을 하는데 자기만 보호무역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보호무역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갖게 되는데 모두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모두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보다 후생 수준이 더 낮습니다. 자기만 하면 후생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상대 국가도 같이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무역을 했을 때보다 후생 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의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2004년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이 기존의 EU 국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여개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EU 국가는 동유럽과 경제 통합을 했으니까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큰지 무역 전환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서 EU 국가 후생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동유럽 국가하고 무역 거래가 EU 국가로 전환되게 되면 이쪽으로 가던 무역이 이쪽으로 전환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의 교역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후생 수준은 감소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의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선의 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통합의 후생효과를 차선의 원리로 설명하시오. 차선의 원리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하위 수준에서 몇 개의 조건이 더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후생 수준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 이게 이제 최적 조건이죠.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이 되겠고 그런데 경제통합은 몇 개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몇 개의 부분적인 조건이 충족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경제통합 이론은 몇 개의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한다고 해서 가맹국들의 후생 수준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통합 이론이 차선 이론과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경제 발전 단계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서로 다른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 통합을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를 설명하라. 정태적인 측면은 무역 창출 효과나 무역 전환 효과. 자, 동태적인 측면은 향후 무역의 증가,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의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측면에서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동태적인 측면에서 시장 규모가 확대, 직접 투자의 증가, 기술 이전 등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경제통합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 가트와 WTO는 모두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구이다. 가트에서 1995년 WTO로 전환되죠. 전환된 배경을 설명하라. 자, 가트가 임시적인 기구고 조금 느슨했다면 그것을 좀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확대하자 하는 측면에서 WTO로 전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트와 WTO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그 차이점을 여기 정의된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트는 임시적인 협정이었으나 WTO는 항구적인 국제 조직이다. 둘째, WTO는 가트보다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셋째, 가트는 상품 교역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WTO는 개방의 대상을 상품 교역 이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가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 넷째, 가트에 비해 WTO는 소송이 제기되면 최종 판결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떤 국가가 WTO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대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WTO가 보다 개방이 확대되고 또 강화되고 이런 점에서 가트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다음 서술의 진위를 판정하고 논평하시오. 자유무역은 그 국가의 후생 수준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보호 정책에 상관없이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무역을 확대시키지만 대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보호무역을 실시하는데 자기만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 상대국이 보호무역을 실시하는데 자국만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자국 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2번 한국은 공산품, 칠레는 농업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이 두 국가의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이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에 이익을 줄 것이다. 보완적인 국가 간의 무역에서는 경제통합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아까 미국과 멕시코 무역에서처럼 경제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술 이전 효과가 있다든지 직접 투자 효과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동태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무역과 환경에 관한 다음 문제에 답하라. 공해 문제로 인한 지구상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국제협력이 필요한가? 같이 정의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 그 비용을 나라별로 부담시키는 것이 지구 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국가 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배분이 쉽지 않다. 지구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의 배분을 갖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총회가 구성되었고 또 EU는 환경 기준을 정해서 가맹국에 이를 강제화하고 있고 나프타도 강력하지는 않지만 환경 문제를 모니터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세금 보조금 정책보다는 배출권 거래제, 캡 앤 트레이드 방식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왜 더 효율적인가요?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왜 더 효율적이냐? 여기 정의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와 같은 외부성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죠. 세금 보조금 정책과 같이.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또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세금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한 가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은 오염 배출권을 각 국가에 배정하고 이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배출권 배당에 관해서 국가 간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캡을 씌워 놓으니까 더 이상 오염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또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오염 발생이 불가피한 국가는 시장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캡을 씌워놓고 이것을 국가 간에 이렇게 배당한 다음에 이 배당한 양을 어떤 국가가 오염을 더 많이 방출하고 싶으면 이 국가에서 이걸 배출권을 사는 거죠. 거래를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의 오염을 캡을 씌워놓고 그걸 할당함으로써 또 시장 거래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세금 보조금 정책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